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미국에서 FOMC 영향으로 나스닥이 좀 빠졌죠. 많이 2% 넘게 빠져가지고 오늘 한국 증시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코스피는 1.8%, 코스닥도 거의 뭐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보합 정도 선에서. 다행인 거라고 봐야겠죠. 일단 지수가 자리를 잡아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종목별로 색깔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오늘 잠깐 이게 오랜만에 특이한 현상이 나왔는데 외국인이 1조를 샀습니다. 많이 샀어요. 1조를 샀는데 이 시간대별로 보시면은 여기 지금 3시 반에 8,600억 사다가 3시 31분에 바로 바뀐 거 보이시죠? 동시호가 때도 더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샀는데 이것이 액티브한 수급이냐 아니면 다른 수급이냐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 보이시죠? 밑에 프로그램으로 다 산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코리아의 증시를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포지션보다는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아마도 외국인이 패시브성 자금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차익보단 비차익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차익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더 빠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급하다. 급하게 산 건 맞다. 아마도 정부 정책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오늘 중국이 좀 반등이 나왔다 밀리긴 했지만 장중에 나왔었거든요. 홍콩은 플러스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영향이 합쳐져서 증시를 40포인트나 끌어올렸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FOMC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어쨌건 정말 하도 이게 오랜만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좀 오른 게 좀 이상하죠. 어리둥절? 맞아요. 자, 오늘 증시 좀 특징적으로 본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디예요? 오늘은 좀 섹터 위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화요일 날 왔다 갔죠. 그때 이제 저 PBR 주식들이 약간 테마성으로 너무 빨리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이후에도 어제 수요일 목요일까지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컬러로 봤을 때는 수, 목 이틀은 동일한 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주를 강하게 풀어드렸거든요. 어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오늘은 성장주가 하나, 두 개는 다시 너무 많이 빠진 것들이 올라오는 게 보이긴 보였고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지만 일단 저 PBR 주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강세가 지속될 때 특징적인 현상들이 좀 있는 게 소위 어떻게 보면은 확산이에요. 확산.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되냐면 뭐 KB금융, 뭐 우리금융지주 같은 대형 은행주들이 올라올 때 조금은 안 올라왔던 게 지방은행주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주은행 이런 종목도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도 3%는 올라서 물론 장중에 25% 올랐다가 3%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 확산되는 거.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는 종목을 찾고 있는데 소위 약간은 기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도 오케이. 그렇지만 일단 이런 작은 종목들로도 시장에서 계속 찾아가고 있다라는 모습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지금 손보주들 보시면은 흥국화재 상한가예요. 하나손보 17%, 삼성화재 9%, 현대해상 4%. 야,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냐면 그럼 내가 뭘 들어갈까 이거예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런데 지금 3만 원대에서 지금 3만 5천 원대니까 현대해상 기준으로도 금융주 기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금융주가 PBR 1배까지 목표로 올라오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제한된 투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생보주들 하나생명도 하나생명 제 기억으로 제일 맞을 겁니다. 몇 년 전, 한 10년 전에 8,000원에 상장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도 3,300원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하나생명이 10% 정도, 그리고 삼성생명 9%, 동양생명, 그리고 은행주 좀 볼까요? 은행주, JB금융지주, 아까 말씀드린 시중 전통 은행주들보다는 지방은행 강하게 올라오고 DG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순으로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증권주 안 말씀드렸죠. 증권주도 많이 올랐죠. 키움증권 11% 올랐습니다. 그리고 위안타증권 8%,
한국금융지 7% 이런 수준으로 좀 올라왔는데 지금 증권, 은행, 보험 이 세 개가 어떤 금융 트로이카지 않습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돈은 굉장히 잘 버는데 배당이 많고 그렇지만 항상 저평가 영역에 있었던 섹터로서 강하게 몰리는 거죠. 근데 강하게 몰리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거죠. 몰리는 건 좋아요. 오케이. 그런데 기존의 다른 주식을 팔고 옮기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서 불협화음이 좀 생긴다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어찌됐든 지금 이런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금융주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상승을 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막상 보면은 삼성전자는 1%, 근데 보시면 하이닉스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우리 그 기술주들 소위 맞아요. 반도체주를 포함한 기술주들 이것에 완전히 한 최근 수년간 빠져 있다가 수년간 빠져 있었죠. 지금 금융주 이게 아마 개인 투자자들 어지간해서는 담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소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슬슬 들어갈까 하시는 분들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빚을 보는 진짜 보통은- 가치 투자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분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쵸, 오래 답답하셨죠. 정말 답답하신 거 맞아요. 그래서 주식이 계속 섹터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맞긴 맞고 그런데 이게 테크 쪽에서 오리엔트된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든지 대부분 분들이 대부분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소부장이라든지 혹은 메타버스 예를 들어서 AI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기는 지금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실폭이 너무 커서 네. 그래도 손절하고 저쪽으로 갈아타야 되냐? 이제 지금 한 4, 5일 됐죠? 네. 이 상승세. 3일 정도 정확히 됐고요. 예.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지. 이게 또 고점 아닐까? 저는 이럴 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 차례를 좀 기다리자. 그치, 내 차례를 기다리자. 이게 과하게 빠진 것도 맞고요. 어떤 종목 말하기도 너무나 죄송스러울 정도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또 올라오는 시기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장 자체가 아시다시피 워낙 큰 쏠림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기관들 매매 동향을 좀 보면은요. 성장주 많이 비우고 어제 오늘도 계속 비우더라고요. 비우고 이쪽 금융주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보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큰 자금을 운용하는 그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른다고 내가 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게 포모거든요. 또 금융주 포모예요. 대표님. 그렇지. 그러면 이 포모가 언제 끝날까? 솔직히 그 포모의 끝은요 모릅니다. 저희가 잘. 그러니까 우리 2월 5일이에요? 그 발표 정부 대책 발표가? 2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켜보다가 네. 그게 세론이 될지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될지는 맞아요. 또 봐야 된다. 그게 이런 그 얘기들을 하던데. 시장 메이저 투자자들이 배당을 보고 분기 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주들은. 그리고 배당이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밀고 있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가장 맞는 투자처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죠. 과연 이것이 2월 초 한 중순 정도까지도 정부 발표가 좀 늦출 수 있으니까 그 발표 이후에도 계속 워킹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배당주를 투자했다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밑에 올라온 폭이 거의 10%에서 15% 그리고 좀 작은 것들은 20, 30%가 넘어요. 그러면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배당주에 그 정도 룸은 찾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들이 또 팔더라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내 포트가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은 제일 안 좋은 거는 항상 포모에 빠져서 안 좋은 거 팔고 많이 가는 걸로 갔을 때 우리의 결과가 어땠는지는 충분히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제가 지주사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요새 예. 홀딩스 붙으면은 막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래요. 시장에서 종목을 찾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것이 시장이고요. 좀 FNF 홀딩스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대표님 보시면은 솔직히 몇 년 동안 장이 없었던 주식이죠. 2023년도 떴다가 1월부터 고점 찍고 1년 동안 빠졌어요. 그러다가 나도 홀딩스다. 나도 지주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여기 수급을 보시면은 이게 기관들도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보시면. 네. 사모펀드라든지 연기금도 들어와요. 그러면 이들의 투자처 자체가 과연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전에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이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좀 보면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지주사를 얘기할 때 전통적인 저평가된 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은 자서주 매입 그리고 ROE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자료들이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된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지주사 한 90개 정도 되는데 자료에 따라서 거기서 7개를 제외한 84개가 전부 다 PBR 1배 언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평가 엄청 맞긴 맞았어요. 네. 그리고 24년 들어서 자사주를 매입을 진행한 기업도 한 18개서 정도. 그러니까 조금씩은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안 봤었던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이런 상황이 있고 조금 큰 지주사 좀 말씀드리면 SK가 자사주 비율이 24.6% 정도. 많네요. 많아요. 그리고 PBR이 0.15 정도. 오늘 좀 올랐으니까 요거 좀 올라가긴 했을 텐데 그래도 싸죠. 그리고 SK 스퀘어가 자사주 비율 3%, PBR이 0.4, 4배 정도. 그리고 LS 좀 많이 아실 텐데 LS가 자사주 비율이 14% 정도 되고요. 근데 ROE가 9.9%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ROE도 높으면 자사주 비율 높은 것들이 소각 확률도 좀 높고요. 혹은 너무 낮은 것들은 또 매수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중간에 있는 것보다는 너무 많은 건 소각에 대한 기대감, 너무 적은 건 매수에 대한 기대감 이런 식으로 좀 되고 거기다 플러스를 된다면은 ROE까지 높은 기업들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일단은 투자론 입장에서는 조금 맞지 않나 싶은 거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이 안 나가는 건 저만 있는 현실인가요?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저도 마켓 컬러를 계속 쳐다보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생소한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런데 잘하시는 분들은 마켓 컬러에 맞춰서 옮겨요. 옮기는데 옮길 때 내가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옮길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금 없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옮기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주사도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LG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LG가 자사주 비율이 2.6%, PBR 0.4배 그리고 한화 있지 않습니까? 한화가 자사주가 1.5%밖에 안 되는데 PBR이 0.05입니다. 0.05. 예, 그러니까 정말로 싼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그룹주들도 굉장히 싸게 좀 지주사에서는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CJ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좀 대표 지주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정책들이 중소형주 단보다는 아마도 대형주 단수가 워킹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런 거 좀 있어요. 일본의 사례를 제가 오늘 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그때 있을 때 비슷했다고 합니다. 중성주 잘 안 움직였고요. 대형주들만 움직였다. 대형주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좋다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마켓의 컬러라는 겁니다. 이 컬러를 알고 있어야지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옮기지 안 옮기지 선택을 하는 거지. 이것이 옳다 안 옳다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까지 우리 패턴에 익숙했던 어떤 테마, 주도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단순해지는데 맞아요. 지금은 그냥 이런 대형 우량주, 자산주들의 테마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평가 우량주 투자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치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정석대로는 맞아요.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거죠. 주식이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급등으로. 너무 급등으로. 그렇지, 이거는 쏠림 현상으로. 쏠림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가격이 천천히 만들어지면서 혹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회사에서 지금 ROE가 낮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자사주라든지 혹은 ROE 증진책을 내놔라. 그 우리가 보고 그 증진책이 마음에 들면 그거에 대한 투자가 집행이 되고 이런 식의 꾸준한 우상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는 성장주는 팔고 이런 자산주로만 오는 이런 현상은 제 시장에서 봤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썩 좋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그 유동성이 한정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러한 정책들도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결국은 더 큰 틀에서 뭔가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가운데에서 이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그게 않냐라는 가장 비판이 있어요. 베스트고 가장 바라는 정책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오늘 매수한 외국인이 1조에 매수한 외국인이 이걸 보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패시브거든요.
막상 열어보면 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자금의 성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런 거면 또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프로그램에 따라서 샀으니까 프로그램 매도로 또 계속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렇죠. 그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도 좀 빠지면서 우호적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또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어떤 투자자분들, 오늘은요, 전통적으로 좀 주식을 오래 들고 있으셨던 우리 선배님 세대들의 투자자분들이 허허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아재 주식이라고 그러던데. 뭐 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MG 주식이 아니고 아재 주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마다 어떤 포지션을 담고 있는 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느 편을 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시장이 이렇게 올라와 줘야지 그 다음 다른 주식도 움직인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조금 더 얘기 드리자면 네. 코스닥이 0.06% 빠졌고 0.5포인트 빠졌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오늘 급등 나왔어요. 지금 6.7% 급등이 나왔고 차트 보면 티도 안 나긴 하지만 에코프로도 급등이 나왔고 또 LNF는 또 아니겠죠. LNF는 이제 거래소 갔으니까 어제는 2차전지 쪽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이 바보돼요, 대표님. 코스닥이 빠졌는데 에코 그룹주가 6, 7%대 상승을 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2차 전지 쪽이 많이 빠졌죠. 그렇죠. 많이 빠진 주식.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올랐음에도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나머지 박살난 겁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에코프로가 이 정도 반등이 나도 티도 안 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2차전지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힘든 터널 아마 2-3달 동안 겪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좋아지길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고 여기서 이제 올라올 때는 또 올라올 때 또 빨리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선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이게 쇼커보도 일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네네. 오늘 보니까 그 나스닥 선물 지수도 좋고 우호적이라 뭐 항생도 올랐고 그러니까 오를 것 같은데 어쨌건 뭐 결과에 따라 미국 증시의 내일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일단 시장 대응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장 대응은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로는 만약 저 PBR 주식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주사, 은행, 생보, 보험 다 움직이다가 살짝 쉰다면 만약에 쉰다면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일까? 그러면 오늘 거래소가 45포인트가 오르고 코스닥이 좀 빠졌으면 경험적으로는 코스닥도 키 맞추기를 할 확률이 좀 높으니 코스닥이 먼저 움직일까? 이거를 먼저 시나리오별로 생각하는 필요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장이 그대로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수도 올라가고 거래소 올라가고 또 중소형들은 또 패대기 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투 트랙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싶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코스닥의 반등에 한 표를 조금 더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또 내일은 또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니까는 또 매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이면? 아니에요. 일단 미리 뺐으면 코스닥은요. 금요일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확률 좀 보면 어떨까 싶은 거고 일단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게 아침에 어떤 시장 컬러를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침에. 근데 수급을 보면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거래소에서 1조, 코스닥에서 1,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거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시총 상위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